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0월이네요. 10월 국군의 날 지나고 10월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이 주변 사회의 모습도 이제 시시각각 새롭게 변하고, 세계도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역시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기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의 구형이 있었죠. 선거법 위반 2년 검찰에 구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3년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5일 검찰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고, 그 열흘 뒤에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월 달에 중대한 이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에 대한 것이 남아 있죠. 신진우 부장판사의 대북 송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줄줄이 이제 이어지는 재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심에서 이제 구형이 내려진 거는 이준교사 혐의하고 선거법 위반 두 가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준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금 이상이 내려질 경우에, 구금 이상이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될 확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징역이 내려질 확률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 대표직에서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당에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익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권위가 있어서 지금 이제 리더십이 발휘된다기보다는 어떤 이익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익에 줄을 댄 형식이기 때문에, 이익에 줄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부분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당대표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판이 여러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익에 줄을 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틈이 이제 생기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도 조금씩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대안이 이제 모색돼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것들이 11월 달에 내려진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그 결과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는 결과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방향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대법원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일단 1심은 그렇게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그 부분이
1심 결론이 있는 상태이고 검찰에서 이제 넘어간 상태죠. 이제 판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고를 내려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질 텐데 거기에 또 대응을 하겠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는 법적 대응을 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이제 타고 정치적인 어떤 출구를 모색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뭐 당대표께서는 그렇게 이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고 대북 송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를 대북 송금 문제도 이제 짚어봐야 될 거라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을 거여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거를 이제 검찰 탄핵 발의라든지 판사 탄핵 이런 걸 해서 검찰의 조작이라든지 검찰의 사건을 조작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겠고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어가고 이제 그런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실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런 여론몰이에서도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정치권은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미증시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고 미증시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그쪽에 흘러가고 있어서 미국 증시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쪽에 관심을 갖고 좋은 종목을 잘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증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이제 가격도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오르내리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가의 등락이라든지 변동성보다는 기업이 매출 실적이 어떤가, 재무제표가 어떤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나,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있는 기업인가, 성장 가능성 있는 동력인가, 이윤을 많이 추구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잘 별 문제 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있는 것에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주식이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언어 사용을 잘 보면 좋은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이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긍정적이거나 어떤 가능성으로 이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이라든지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을 할 때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또 상대의 가능성을 보고 그런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이제 주변에 잘 두는 것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고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 흐름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려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되겠느냐는 등 아니면 왜 하려냐는 등 할 필요 없다는 등 이렇게 자신만의 판단으로 상대방이 어떤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놓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주관과 생각, 소신이 뚜렷하다면 그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직관과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이제 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에서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결과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상호작용을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판단을 주입해서 상대방에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동일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동일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인간관계 사이에서 어떤 갭을 잘 볼 수 있어야지 어떤 그 인간관계 상호작용 안에서 유연성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자신의 이익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죠. 개인적으로 거의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친화력 있게 뭐 접근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다 친밀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특별하게 이제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기심, 거기에 대한 유연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구나 다 이제 사람은 개인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수가 가장 먼저이고 그런 계산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다 깔려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서운함만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유연성을 어느 정도 두고 인간관계를 한다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인간관계에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이에서 이제 나를 지키고 잘 상처받지 않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에서 적당한 어떤 상대방의 단점도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건 뜻이겠죠. 네, 감사합니다.